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댓글을 읽다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선생님은 애들을 독해를 시킬 때 한글로 해석을 써오게 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뭐라고 달았냐면 저는 초등학교 학생 초등학교 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해석을 달게 하는 그런 숙제를 시키는데, 이거 좀 영어를 잘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서부터는 이렇게 해석 숙제를 별로 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영어 이제 독해죠. 독해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하는 것이 독해를 하는 것인가, 독해를 푸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말을 이해를 하면, 한국말을 할 줄 알면 그럼 국어는 다 100점 맞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 독해 문제를 푸는 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이게 문해력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문해력인데 굳이 영어를 읽고 한국말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영어를 읽고 영어 자체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갖다가 굳이 한국말로 해석을 해서 그 밑에 이렇게 적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예전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 이 엄마들이 숙제를 좋아했어. 엄청나게 숙제를 좋아했어. 그래서 예전에 한 30년 전? 뭐 그때는 나도 진짜 그런 숙제를 시켰었던 것 같아. 영어를 쓰고, 독해를 영어를 쓰고 그 밑에 한글을 적고, 영어를 쓰고 한글을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숙제를 막 내줬고, 그 다음에 그때 어머니들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 왜? 애가 학원 갔다 와서 집에서 노는 꼴을 못 봐. 근데 선생이 손이 많이 가는 숙제를 내줘. 그러면 그거를 하는 걸 보면, 뒤에서 보면 뭔지는 몰라도 좀 마음이 놓여. 왜? 애가 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숙제를 정말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들도 알아. 학원 숙제까지 할 여력이 없다는 걸 아는 엄마들은 알아. 그러니까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엄마들은 알아요. 요즘의 수행평가는 장난이 아니죠. 뭐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수행평가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 진짜. 시험 보기 2주 전까지 혹은 일주일 전까지도 그놈의 수행평가를 그렇게 내주느라고 애들이 공부를 못할 지경이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요즘에는 학원에서도 별로 이렇게 숙제로 닥달을 하고 그런 추세가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수행평가가 너무 애를 잡으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확 되는 이런 숙제가 아니라 그냥 뭐 보여주기식이랄까, 아니면은 뭐 노는 꼴 보기 싫으니까 뭐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랄까, 뭐 이런 거. 특히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쓰고 해석 쓰고 영어 쓰고 해석 쓰고 뭐 이런 거는 학생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예,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실제도 그렇고, 그리고 해석이 곧 독해다, 이런 느낌도 요즘에는 안 들고,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 문제 모의고사 이런 거, 아니면 수능 난이도 있는 이런 독해 같은 거, 수능 특강 같은 거, 그런 거 책 사서 읽으면 뒤에 설명해 주는데 해석도 해줘요. 해석지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뒤에 해석지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생들의 설명을 듣는가? 왜 학원을 다니는가? 그걸 놓고 봤을 때 그 해석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 분명히 한글로 적혀 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로 이해를 해야, 이게 영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해석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풀어보는 이런 쪽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잘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뭐 그때까지는 뭐 소설책도 읽히고 뭐 이러지만, 일단 얘가 잘하는 애고 이제 한국에서 입시를 치러야 하는 애인 경우는 한 5, 6학년 때서부터 리딩 튜터 주니어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거로.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한 20문장? 그 정도, 길어봤자 한 20문장 정도의 짧은 호흡에, 비교적 짧은 호흡에 그런 문장들을, 그런 글들을 많이 읽어야 그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지. 이렇게 긴 호흡, 완전히 뭐 소설책 읽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초등학교 때, 아무리 얘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애라 해도, 그러니까 입시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종류의 글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예, 제가 쓰고 있는 리딩 튜터 주니어, 리딩 튜터, 뭐 모의고사, 뭐 이런 류로 쫙 가야 되고, 어법 어휘, 자의 스토리, 어법 어휘, 뭐 요런 거로 쫙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풀어볼수록 그 글의 뉘앙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많이 읽어볼수록 문장의 흐름, 영어의 문장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쌓이고, 이제 문장 배열 있잖아요. 문장 배열을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문장은 진짜 그래요. ABC로 한글로 해석을 하면 ABC도 맞는 것 같고 ACB도 맞는 것 같아. 그럼 애들이 그 해석만 이제 해본 그런 아이들은 영어로서 많은 문장을 접해보지 않고 그냥 해석만 하고, 뭐 그냥 하루에 하나 겨우 나가고 선생님이 열심히 막 설명하고 그 문장 속에 있는 문법과 뭐 이런 거 막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던 애들은 정말 문장 배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 속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속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가에서 애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종류의 어떤 뜻의 단어가 이 속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알아. 그건 알아. 근데 맨날 단어만 달달거리고 외웠던 거는 거기에 명사형이 들어가야 되는지 동사형이 들어가야 되는지 형용사형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얘도 대충 이 괄호 안에 어떤 뜻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형인지 이걸 잘 헷갈려 하는 거야. 어떤 애들? 문장을 많이 접해보지 않고 그냥 단어만 달달거리고 외웠던 애들은. 그럼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풀음에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뭐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배열 이것도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ABC도 맞고 ACB도 맞고 맞는다니까.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하나만 고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국식으로 골라야지. 영어의 패턴, 영어 문화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글을 이어가는지를 알아야죠.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명사가 나와. 그럼 어떤 명사가 나와? 그리고 나서 더 명사, 디스 명사, 된 명사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걸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관사나 관사, 뭐 이런 지시대명사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깊이 다루질 않잖아. 그러니까 대충 다루니까 해석을 해보면 이게 먼저도 되고 저게 먼저도 되는데, 이제 영어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보면, 맨 처음에 명사가 그냥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더 같은 거 아니면 지시 형용사 같은 게 붙어서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러는구나. 아니면은 맨 처음에 명사가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명사를 지칭할 때는 대명사로 바꿔서 나와. 요런 정도의 지식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이게 ABC가 아니라 ACB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깨우치려면 많은 글을 읽어보고 풀어보고, 전 이게 개인적으로는 맞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 그 한 10문장 정도 되는 거를 하루 종일 해석을 해주고 그 속에 있는 뭐 문법 이런 걸 다 집어주면서 일주일에 한 2번 혹은 3번 오는 그런 강의에서, 그런 수업에서 겨우 하나, 아티클 하나 이렇게 해석하고 보내고, 이거는 너무 한참 모자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이 푸는 거, 많이 풀어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 뭘 보고 풀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그런 식으로 풀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적어도 하루에 2개 이상은 꾸준히 나가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감 같은 걸 이제 잡는 거야. 단어도 그래. 단어도 뭐 그냥 단어나 달달거리고 외우고, 그냥 이거는 있든 이거는 있든 이런 식으로 계속 외우면 정말 이 가로 안에는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아. 근데 그게 투부정사로 들어가야 되는지 ing로 들어가야 되는지 형용사형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명사형으로 들어가는지 그걸 몰라. 근데 시험은 그걸 내. 그래서 애들이 틀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서 자기만의 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쌓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 아니라면, 혹은 초등학생이라도 고학년이면서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이런 애들이라면, 이제는 뭐 소설책 뭐 이런 거 다 배제하고 한 5, 6학년 정도 되면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엄청 좀 빨리 돌리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돌리는 게 아니라 리딩 튜터 주니어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끝나면 리더스 뱅크, 그게 끝나면 또 브릿지 같은 걸로 1316 뭐 이런 거 팬클럽 뭐 이런 거, 그런 거 계속적으로 돌리면서 많이 글을 읽고 많이 풀고,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 그 초등학교만 가르치던 선생이 이제 중학교를 놓을 수가 없어서 중학교를 가르칠 때 중학교 사정을 몰라. 중학교 사정을 모르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좋아했으니까 얘 보고 해석을 다 써서 해오고, 영어를 다 쓰고 해석을 다 써서 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데, 그것도 중학생 애들의 그런 형편을 잘 몰라서,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로서는 그냥 계속적으로 좀 많이
풀어보고 많이 풀리고 뭐 요런 쪽으로 독해는 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행학습하는 쪽으로.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